보다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 또 나눌 거고요. 이제 장 마감 다가오고 있잖아요. 종가 공략할 종목 없는지 이분의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도 전화로 연결을 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한 종목씩 꼽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실리콘웍스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국내 1위 핀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업체 전문 생산 기업으로서 LG그룹에 소속된 기업입니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인 시스템 IC 제품을 LG 디스플레이 등에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전 동사는 주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라인 구조 조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중소형 OLED 사업의 부진이 일부 영향을 좀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가가 31,000원대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최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진행될 도쿄 올림픽을 좀 보자면 올림픽 중계 송출 시에 응답 속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일본 소니와 파나소닉 등의 일본 업체가 대대적으로 OLED TV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동사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동사가 일부 영향을 받기도 하였던 점이 있었지만 최근 OLED 정상화 전망에 다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칩 양산에 대한 진행 사항이 있는 만큼 고객사를 늘림으로써 추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차트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현재 301선, 이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은 301선인데요. 이 301선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서 일부 등락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일전 조정으로 인하여 하단 박스권 흐름들이 좀 보여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이전에 현재 매물대 시점을 잠깐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 초록색 시점을 좀 보게 되면은 하단 부분에는 많이 줄어들어 있고 이때 4만 원대 부분상에서는 좀 다소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단 매물들이 줄어들고 하단 매물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쌓여가면서 스택이 점점점 쌓여감에 따라서 좀 이제 매물 소화 흐름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단 부분을 다지는 작업들이 좀 피하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 시점의 매물대와 현재 시점의 매물대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단 매물을 견고히 쌓아가면서 상단 매물을 줄여간 만큼 상단 저항 구간 동안 좀 줄어든 점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들의 현황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요. 지금 이제 외인과 기관 수급들이 기술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금투나 보험, 투신 전부 다 이제 빨간색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연기금 등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이 좀 많이 매집을 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당일 시점에 6% 이상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점을 좀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단에서 우상향 중인 이평선들이 다소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들의 지지 구간이 300선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 기점에서 주봉상 흐름들 좀 보게 된다고 하면요. 주봉상 흐름들을 봤을 때 일전에 상단 슈팅이 나와줬다가 조정 흐름 다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작년 4월 달에 지금 5만 원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조정 흐름 나와주면서 일부 박스권 흐름들 나와주었다가 현재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한 약 4만 원대 4만 원대에서 4만 2천 원대 이 부분 사이가 약간 좀 중간 부분에 그 금액대라 좀 이제 매수가라 보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구간 시점에서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 기점에서 완전히 돌파 후에 안착이 나와줄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단기 돌파가 나와주지 않더라도 하단 지지 구간을 견고하게 쌓아준 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 흐름들이란지 그리고 이평선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매물대가 어떻게 소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소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밟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약 41,300원 위로 완전하게 안착할 경우에는 목표 구간을 45,000원대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손절 구간은 약 38,000원대로 보시면서 차근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OLED와 QLED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OLED가 낫냐 QLED가 낫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TV 예를 들어봤을 때 뒤쪽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방식의 스로 빛을 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QLED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의 QLED가 있겠죠.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필요가 있는 LCD TV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색 표현이라든지 제품 두께 그리고 시야 각도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점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항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OLED가 좀 우승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좀 풍문으로 들어봤을 때는 할리우드에서도 지금 OLED 쪽에 좀 제품들 선호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실리콘웍스 이 동사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LED TV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실리콘웍스였어요. 가격대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8,000원 제시가 됐는데 오늘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는 종목으로 올려둘 거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무난하게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흐름들이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와주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삼성전자 매출이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1월 달에 있는 이슈들이 다소 이게 분포가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접근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잡고 나서 차분하게 좀 잡아가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어제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장이 나와준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올려주다가 다시 좀 빼주는 부분들도 좀 보여줬고요. 다행히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1월장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좀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더 보수적으로 차분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7일입니다)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생각보다 미국과 이란발의 리스크를 조금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 내외 등락을 보이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어제 하락분을 조금 많이 바로바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환율이 6원 넘게 급락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수급이 중국 소비 관련주로 일제히 쏠린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95%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175선까지 올라와주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은 코스닥으로 조금 더 탄력이 쏠린 모습입니다. 1.25%의 강세고요. 663.4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660선을 다시 회복에 성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시장 점검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강하게 환율 급락이고요. 6원, 7원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환시장이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5%
조정이고요. 1,166원 20전까지 20전, 10전까지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지수가 1월에 첫 거래를 재개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2%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역시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1.6%의 강한 상승세를 주면서 23,575원대에서 조금 전 마감을 지었습니다. 중화권 증시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강보합권, 항생지수 역시 강보합권이고요. 0.4% 정도의 탄력을 보이면서 중화권 증시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를 나눠보자면 CS 2020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의 선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위기가 시총 상위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CS 2020 참가 기업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모비스까지 합쳐서 이 네 종목들이 아무래도 CS 2020의 모멘텀을 받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소비 관련주 강한 거 딱 봐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 생활건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LG 생활건강이 시총 10위권 위로 모습에 나타냈습니다. 오늘 LG 생활건강 7.5%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강한 수급을 유입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30만 원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130만 4,300원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물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랜만에 탄력이고요. 2% 가까이 급등하면서 10만 8천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삼성전자가 지난 4,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0.5%까지 탄력 주면서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고점권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5,8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닉스가 반락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 깊지 않습니다. 약부합권 정도고요. 94,000원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시총 상위주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이 코스닥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의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전멸했던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시총 상위주도 역시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탄력을 주는 모습이고요. 3.1%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최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공매도의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주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51,5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신라젠이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보니까 바이오주들도 투심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HLB 3% 가까운 급등이고요. 여기 헬릭스미스도 오늘 6%까지 시세를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톡스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메디톡스 7% 가까이 급등하면서 32만 3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하고 그 모습이 시총 상위주에도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파라다이스도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배치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서울에 입국을 한 만큼 여기에 카지노 관련주들도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증권사들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랜만에 시세를 분출해주네요. 5.2%까지 급등이고요. 2만 원 선 터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컨텐츠도 분위기 괜찮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선방해주는 모습이네요. 6% 가까이 시세 뽑아내면서 81,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8만 원 선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징주로 CS 2020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드디어 내일입니다. CS 2020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마이크로 LED, AI, 미래차, 5G 이런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AI부터 관련주 특징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S 2020이 벌써부터 AI 인공지능 경연장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AI가 이제 정말 확실한 앞으로의 먹거리다라고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삼성의 김현석 사장이 이번에 이 반려 로봇과 함께 CES 무대에 등장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CES 인공지능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퓨림 로봇 3.6% 급등이고요. 특히 로보가 후장 들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 3시, 2시 부근만 해도 좀 하락권에서
머물다가 곧장 들어서 마감과 부근 들어와가지고 탄력을 끌어올립니다. 2.1% 강세고요.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가온미디어, 라온피플 같은 종목들도 한 2시 부근에서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금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라온피플이 0.6% 강세를 보이면서 마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픈베이스 링크 제네시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픈베이스 10% 가까운 급등입니다. 링크 제네시스도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그래도 3.4% 오름세를 보이면서 8,02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래차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도 역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도심의 미래차, 도심의 플라잉카를 CES 2020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여기에 우버와 함께 에어택시를 추진하겠다라고 또 한 번 또 지갑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래차 관련주도 역시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오늘 조금 아쉽게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지만 오늘은 부품주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수가 강하게 쏠렸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러브콜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2%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플라잉카 관련주입니다. 한국카본, 대우부품, 샘코 같은 종목들도 1% 내외 등락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CES의 모멘텀을 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마이크로 OLED도 역시 특징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 2020에서 마이크로 OLED를 활용한 TV를 앞다퉈서 선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마이크로 OLED 수혜주 관련주라고 보일 수 있는 중소형 마이크로 OLED 관련주들 역시 탄탄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0.5% 강세고요. 역시 디스플레이는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1% 오름세를 보이면서 16,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 LED 를 생산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혔던 서울 반도체가 오늘 계속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4분기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결국 0.2% 조정이고요. 16,100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장중에 강한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하고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루멘스, QSI, 우리 ENR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탄력을 좋았던 종목인데요. 모두 다 반전하고 상승분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 AI 그리고 마이크로 AD 하면은 카메라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옵트론땡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쳤고요. 파트론 같은 종목들만 1.1%의 강세를 보이면서 13,100원에 중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해서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913억 원 오늘까지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수급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309억 원 그래도 제한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535억 원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 점검됐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